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국채금리 반등 속 이 애플의 주가가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 전체가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혼조지 다우 0.07% 상승 이걸 제외하면은 S&P-0.57, 나스닥 -1.63, 필라델피아 -3.65였기 때문에 증시에는 정말 큰 하락이 왔구나. 요 부분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지금 바클레이즈 여기 투자은행에서 애플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를 발행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투자 의견을 중립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를 매도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매도 시그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에는 161달러였는데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대비로 17% 낮은 수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봤더니 현재 아이폰 15 판매량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살아난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로 나올 아이폰 16의 판매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아이폰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확장이 되잖아요. 뭐 아이패드도 될 것이고 워치도 될 것이고 맥이나 이런 부분도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다 보니까 돈 많이 못 번다라는 얘기가 부각이 되다 보니 애플의 주가가 어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증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애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일단 배제하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발만 더 해가지고 완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도 애플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 때문에 실적 좀 안 좋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좀 만회했냐면 지금도 인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또 한 번 인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 거를 인도에서 만회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조금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애플과 인도의 연결성은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실제로 삼성이랑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에서의 매출 상승 요 관련 내용들 때문에 한번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반등을 했었잖아요. 요번에도 인도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국채 가격은 고점 부담 속 반발 매도 심리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오는 3일 이전에 진행되었던 FOMC의 12월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연준 이사들 얘기한 걸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너무 빠르고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잖아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암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지표가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3월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현재 나온 건 몇 프로다? 80.4%가 기록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90%까지 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80%까지 빠진 건 아쉬운 건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38달러로 마이너스 1.7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중국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를 지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2달 연속 경기는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말일에 중국 증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이 부분 계속 살아날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요. 이 오픈 AI 벌써 매출 2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속도는 더욱더 가파르게 빨라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 자연스럽게 AI 관련 섹터는 물론이거니와 반도체 섹터들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암흑기진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디램 가격 40% 올린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만 올해 영업이익 10조 이상이 예상이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조용한 가운데 우리 실생활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인력 난에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활용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로봇이 조금 비싸다고요? 지금 렌탈 업체들이랑 손잡고 계속해서 판매를 늘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로봇도 자동차나 이런 것들처럼 할부로 이용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로봇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실제 영업이익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중요한 테스트 필드로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해외 수출도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솔직히 한국만큼 괜찮은 테스트 필드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몇이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빌 게이츠도 꽂혔다. 꿈의 에너지 7조 넘게 현재 몰리고 있다 하는데 지금 이 핵 융합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SMR 다음은 핵융합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AI가 수백 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SMR도 구체적으로 이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설계나 이런 개념은 다 접혀 있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과연, 이게 과연 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경쟁업체 줄줄이 지금 스판덱스 생산 중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스판덱스 소비량 자체는 부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원래부터 효성 TNC가 이 스판덱스 관련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가동 눈앞에 둔 현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뭐다? 아, 얘네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재평가로 갈 것이고 그런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요 레깅스 관련된 스판덱스는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후티 반군 홍해에서 교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후티 반군 뒤에 이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군함을 이번에 출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다시 긴장감이 커질 수 있고 이 수에즈 운하 이제 통과하는 물량이 계속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벌크선 그리고 운임지수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여러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타이어나 이런 것들 같이 운임지수 올라갔을 때 실적이 빠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우리 공방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만한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좀 빠지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에 대한 매물 추례로 좀 이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매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한번 꿈틀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이 빠지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 빠져서 미국 좀 빠졌고요. 예, 미국 빠지다 보니까 한국 영향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적인 사업을 본다면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까요? 대내외 훈풍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성과 본 궤도 오른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신한울 3, 4, 5기 수주가 지금 눈 앞까지 다가온 상황이며, 해외에서도 추가 수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SMR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들도 꾸준하게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일단 분위기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악재는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디테일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엮어서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이랑 신한울 3, 4, 5기 요 수주 주설비 공사 계약 체결한 거 있고요. 그리고 요 액수는 총 3조 1천억 원이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보건과 맞물리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1조 1천억 규모의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 EPC 수주도 이어지면서 신규 수주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이 체코 쪽에도 사업 최종 입찰서, 이 원전 우리가 이제 따고 싶다, 이거 제출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나오는 얘기들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라는 관측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대감도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란 녀석은 가격에 빠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 요것도 좋은 내용이구나. 그리고 내년 3월에 결정되는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지금 말이 나오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신용등급 보면은 올라왔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에너빌리티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모든 게 괜찮아지고 있는데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면은 지금 가격에서 되게 오랫동안 횡보했잖아요. 최소한 횡보한 구간은 돌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좋잖아요. 좋으면 가격도 좋아지겠죠.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동안 매수한 물량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매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하루에 뭐 거의 만 단위씩 매집을 하다가 그냥 2천 매도한 거에 흔들리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매도했지만 이것도 하루치 매수 물량 정도만 던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너빌리티는 방향을 누가 정한다고요? 외국인. 외국인이 이렇게 굳건하다면 편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이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만 좀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어디를 보면 좋냐? 이탈 없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 북은 이탈 없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보자라는 개념으로 61선 보는 거니까,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떨어지면 좋은 거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맞물리게 된다면,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죠?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241선을 돌파해줘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가 241선 돌파를 위해 수급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차분히 보시고 있다가 여기 돌파면 순식간에 과거에 증명했잖아요. 481선까지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예, 쭈르륵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노란색 선 48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2만 원 아래까지 여러분들 수월하게 기대 한번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오늘은 시장 전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호재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게 좋다면은 예, 당연히 가격도 좋아지는 거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굳건하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지라인 넉넉하게 61선 보고 다섯 번째 올라간다면 241선, 그 다음에 481선, 그 다음에 2만 원 생각을 하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